최소 한 달에 매출이 한 300만 원 이상은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직장인분들이시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까지 만드신 분도 있고 대부분 직장인분들이신데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도 안 걸리고 잘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또 안 걸리고 할 수 있는지를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지역을 발굴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정을 가야겠죠. 매물 찾고. 총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여기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제가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는데 거기 네네. 점검할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방문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이고요. 부잣꿈틀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공간대여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너무 핫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에어비앤비나 공간 대여 이런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님 채널도 제가 자주 봤거든요.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인들이 막 1, 200만 원 더 벌고 싶어 하고 에어비앤비로 부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팁 좀 많이 풀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숙소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에어비앤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사실 게스트분이 안에 살고 계세요. 네. 살고 계시는데 중간에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시설 점검차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헬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에게만 손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내국인을 받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침구류들이랑 그냥 깔끔하죠.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2주 정도 살고 가시거든요. 야, 이게 밖에 보이는 외관하고는 다르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그쵸. 불을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렇게 낡은 집에서 네. 무슨 뭘 하나 꾸며놓으면 네. 너무 깔끔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막 엄청 뭐 고급지고 그렇진 않은데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이런 데서도 수익화를 할 수 있다. 여기가 번화가에 속하나요? 여기는 번화가는 아니에요. 번화가에서 7, 8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하지만 지하철 타면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쪽은 베란다인데 베란다 쪽에는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네. 여기 오시면 짐을 놓을 데가 없잖아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줬고 요거는 건조기, 세탁기. 그래서 여기서 세탁과 건조를 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여기에 있는 집기들을 네, 사장님께서 다 이렇게 직접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다 마련을 해야죠. 저 세탁기 같은 것도? 세탁기는 있었어요. 옵션이라서 있었는데 네, 건조기는 제가 구매를 했고 근데 건조기는 두는 게 좋은 게 여기 청소하시는 이모님이 네네. 청소하실 때 빨래를 하고 네. 뭐 건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조기는 있으면 훨씬 좋고 나머지들은 당근하거나 새 제품으로 사가지고 네. 최대한 좀 가성비 있게 좀 꾸며봤죠. 얘 완전히 다 당근으로 그래요? 했고 예. 그러면 이 공간을 이렇게 꾸미는데 총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여기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투자금이 보증금마다 좀 달라요. 보통 세팅 비용을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보증금 빼고. 진짜 최소가 500이고 그러니까 당근을 진짜 미치광이처럼 열심히 하면 500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서 600에서 8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오래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대체로 네.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트지, 뭐 페인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고리 교체가 화장실을 손대기 시작하면 한 200, 300 더 들어가니까 600에서 800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보증금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보증금을 저렴한 매물을 구할수록 투자금은 훨씬 줄어드는 거죠. 저는 여기를 보증금을 500만 원짜리로 구했고 여기가 700만 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네. 1,200만 원의 세팅을 한 지점입니다. 에어비앤비 합법과 불법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 불법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에요. 근데 숙박업을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숙박업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네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건 그냥 올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플랫폼에 올려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불법
이겠죠. 이 사업자를 받는 게, 허가를 받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연식 제한도 있고 네. 주변 세대 동의도 필요하고 집주인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만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 허들을 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물들이 사업자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매물들만 많아지다 보니까 네. 부동산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에어비앤비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에어비앤비는 사업자를 내고 하면은 합법입니다. 외국인만 받아야 되네요. 맞습니다. 외국인만 받아야 되고요. 근데 서울, 부산 한정해가지고는 위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받으면 그것도 내국인도 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플랫폼을 2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좀 귀찮은 작업이기는 하죠. 웬만해서는 그냥 에어비앤비로도 외국인 분들만으로도 전부 다 채워지는 숙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외국인들이 이런 외곽 지역에도 네. 충분히 이제 수요가 있는지. 그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일본에 놀러 간다고 해봤을 때 도톤보리를 놀러 갔어요. 도톤보리 인근에 있는 숙소들은 되게 비싸잖아요. 자리도 없을 경우가 많고. 예.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싶어가지고 좀 주변을 찾다 보니까 지하철역으로 한 몇 정거장 가면은 좀 저렴한 숙소가 있어. 예. 합리적이야. 네. 그럼 거기 예약하지 않나요? 한두 번 이용해본 사람들은 사실 계속 에어비앤비를 찾게 돼요.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무조건 번화가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여행 가서 번화가에서 머물렀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대표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직장인들도 이걸 배워서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왜냐면 저희 제자분들 사례를 보면은 네. 거의 대부분 직장인분들이시거든요. 한 달 정도 걸려서 한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만드신 분도 있고 네네. 진짜 200만 원까지 만드신 분도 있고 그 이상도 있거든요. 대부분 직장인분들이세요. 내가 직장인인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은 내가 이제 시간이 있을까? 직장한테 걸리지는 않을까?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시간이 있을까? 이 부분은 이게 그렇게 큰 소요가 드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임장 다닐 때 임장 주말에 가면 되는 거고 네. 꾸미는 거 주말에 한번 몰아서 꾸미면 되는 거고 평소에 관리하는 거야 이모님 한 분만 잘 뽑아두면 그 이모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니까 9to6 하시는 분들도 너무 관리하기 편하고 이모님에게 그냥 문자만 보내시면 되잖아요. 몇 월 며칠에 청소해 주세요. 진짜 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뭐 전화를 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왔다. 네. 그럼 잠깐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에게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또 주시는데 글쎄요. 저희 이제 제자분들은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신데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도 안 걸리고 잘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또 안 걸리고 할 수 있는지를 또 자세하게 또 잘 말씀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개개인의 사정은 제가 다 하나씩 잘 모르겠지만 방법은 다 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아까 보증금 50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월세가 90만 원이에요. 관리비 5만 원. 해서 총 나가는 금액이 95만 원 월 그 정도만 나가요. 근데 여기가 1박에 최소 10만 원을 받아요. 최소 한 달에 매출이 한 300만 원 이상은 나오거든요. 못해도 150은 남고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네. 기준이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일반 모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텔은 네. 2명 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침대를 보셔서 알겠지만 네네. 7명까지도 머무를 수 있거든요. 아. 물론 추가 요금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뭐 5명이서 쓸 때 5명이서 모텔에 머무르려면 두 개 해가지고 세 다 개를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부모님과 아이 둘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끼리만 잘 수도 없고 뭐 한 명씩 데리고 자기는 웃기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그때는 굉장한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호텔이랑 모텔이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수요를 좀 노려야 되는데 그렇게 맞춰서 잘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보면서 엄청 궁금해할 텐데 네. 나도 지금 당장 에어비앤비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지역을 발굴을 해야 될 거고요. 사업을 했을 때 이 예. 정도 수익성이 나오고 내가 안정적으로 이 정도의 매출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분석해가지고 지역을 발굴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임장을 가야겠죠. 매물 찾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냥 찾으시면 되고 가가지고 길거리 부동산 사장님한테 제발 에어비앤비 허락 좀 해주세요 해서 중개사 허락 받고 집주인분 동의 받고 계약을 하겠죠. 그럼 이제 계약까지는 됐으니까 네.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 세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벽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청 허가까지 대부분 나와요. 이제는 꾸미고 손님 받는 일밖에 없잖아요. 이제 꾸밀 때 최대한 좀 저렴하게 가성비로 당근 최대한 이용하고 내가 페인트 칠하고 좀 모자르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다 해가지고 한 600만 원 선에서 좀 끝내보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 그냥 딱딱하게 막 글 써가지고 올리지 마시고 좀 친절하게 이모티콘도 좀 넣고 글을 써서 올리시면은 예약이 들어올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그냥 가만히 올려두면 예약이 들어와요. 손님
받고 바로 하루 뒤에 정산이 되니까 정산 받고 이제 나가시면은 청소해드리고 그런 이제 순서로 흘러가죠. 대표님은 이 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이 일 하기 전에 수학 강사였었어요. 수학 강사요? 네. 수학 강사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느끼실 텐데 네.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것보다 상대방을 위한 시간을 사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내 삶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좀 갈아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수학 강사를 그만두고 저만의 사업들을 꾸려나가고 있죠. 궁금한 게 네. 첫 달부터 잘 됐는지 수익이 바로바로 창출이 됐는지. 근데 제가 에어비앤비 하기 전에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에어비앤비랑은 좀 달라요. 또 33M2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간 대여 사업을 여러 개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약이 잘 들어오긴 했어요. 예약이 잘 들어오긴 했는데 가격 설정 부분에서 조금 감이 안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가격을 그냥 좀 낮게 해놨었어요. 순수익이 100만 원 좀 아래로 남았었는데 한두 달 정도? 근데 이제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수익이. 에어비앤비는 하루 단위로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근데 33M2는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는 거예요. 원룸이 풀옵션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보증금 500만 원에 200만 원 하면 700만 원으로 세팅이 가능하고 첫 달에 수익화가 다 되고요. 뭐 적게는 진짜 한 50만 원? 제일 많이 남은 분이 134만 원이 남았어요. 한 달에. 어떤 분은 2달 걸리셨는데 2달 만에 4개 오픈하셔가지고 250만 원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딱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분도 안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